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8일이네요. 이 선거라는 것이 항상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지하든 반대하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이 정치고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필 때는 좀 여유 있게 관망하듯이 나무일같이 이렇게 살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후보, 내가 이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 막판에 투표하기 전에 선택을 해도 누가 잘못됐다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흘러가는 거 살펴본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이번에 선거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권, 우파를 해도 되고, 여기 후보가 대단히 약세라는 것이죠. 역대 선거에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굉장히 약세를 이제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야권의 후보들이 양자 대결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좀 특이한 선거 형태다, 특이한 대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모든 선거는 좌우 대결, 여야 대결 이렇게 양자 대결로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있네요. 홍준표 후보 우파를 결집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결국 보수표는 자기를 찍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영남 쪽에 보통 보수 성향이 강하고 우파 쪽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쪽의 표심도 반은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직 그런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뭔가 마땅치 않고 야가다 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파표가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린 듯 하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도 안 후보와 국민의당 때리기에 나섰어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홍 후보가 방향을 달리 잡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죠. 어떻게? 홍 후보는 경선할 때부터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그때는 아마도 워낙에 문재인 후보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이 넘어가지 않냐 이런 일종의 조바심에서 국민의당까지 단일화 이야기를 했지 않냐 싶은데요. 원래 후보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단일화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것이 기본이죠. 저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할지라도 완주하겠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결집이 일어나거든요. 미리 단일화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표심이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저 사람 완주하지 못하겠다 해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홍 후보를 지지하긴 해야 되겠는데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하겠다니까 못마땅해서 지지 안 할 수도 있고, 또 홍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는데 국민의당하고 단일화 하겠다니까 지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 어떻습니까?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은 지지 기반 자체가
더민주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 지역이고 또 모든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게. 그러니까 홍 후보한테 이 우파 결집이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단일화 말을 홍 후보는 꺼내지도 말았어야 돼요. 원래 단일화는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그 중에서 조금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그보다 약한 후보한테 우리 단일화 하자, 표 갈라지면은 정권이 넘어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단일화 하자, 이게 단일화 기본이거든요. 약자가 먼저 단일화 하자 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방향이 좀 잘못됐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우파를 결집시키려면 우파들의 심리를 잘 읽고 결집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바깥 토끼 잡으러 다녀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표가 안 나와요. 자, 우파 의식을 한번 볼까요? 이 박 전 대통령 탄핵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우파도 박 전 대통령이 참 잘못했다 하고 싫어하는 그런 우파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죄가 없다,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파도 많다고 말이에요. 또 설령 잘못됐다 생각해도 탄핵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파도 있고, 탄핵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속까지라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제 그와는 달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안보가 위태스럽다, 이 모든 움직임이 정말 국가가 위태롭지 않냐 이래 가지고 거기에 결집돼서 나오는 그런 애국 시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 탄핵이 타당하다 보는 우파든 타당하지 않다 보는 우파든 대체적으로 우파는 안보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북한하고 연관되면은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뭐 본능이라도 해도 좋고 쭉 역사적으로 경험이라도 좋고 이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층에는 그게 많이 희석돼 가지고 희박하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보 면을 강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걸 강조하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마음도 위로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이렇게 결집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게 좋았다는 거죠. 좀 안타깝다,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억울하다 하고 지지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혹시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볼 기회가 된다면 살펴보겠다, 이와 같이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탄핵을 찬성한 이 국민들한테도 크게 배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끼워놨어야 된다는 거죠. 양쪽을. 아무리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많다 해도 반대하는 쪽도 많기 때문에 쌓아놨어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배타하고 잘못됐다 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들은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쪽 편에 쓴다, 필요할지 모릅니다, 정치는. 그러나 양쪽을 이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양쪽 다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를 안심시키고 믿게 만들었으면은 어차피 선거 중반에 가게 되면 양자 대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홍 후보가 좀 놓쳤지 않냐. 물론 스타일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타일 때문에 때리는 그런 스타일,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아쉬웠기 때문에 표가 결집이 안 되고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냐. 그렇다고 이제 그 표심이 저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늦었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한번 마음이 뒤틀리면 잘 안 바뀌니까. 그러나 또 하기에 따라서는 한 달이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봐질 수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안철수 후보를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를 두고 얼치기 좌파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그분은 터진 입을 누가 막겠냐 하고 받아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허수아비다. 안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 박 대표고 안 후보는 박 대표 각본에 따라 춤추는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홍준표 후보도 안 후보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후보를 때리게 하는 것도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비겁할지 모르지만은 왜 그러니까 우파 표심이 다른 데로 몰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 내부 심리를. 그러니까 우파들의 공통 심리를 더 먼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밖에 갈라진 반대 찬성 성향 이런 것도 감안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뉴 새누리당입니다. 가칭이기도 하고 새누리당 창당을 했는데 새누리당에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남재준 후보 이렇게도 하고 또 남재준 후보 쪽에서도 우호적인 그런 태도는 보이는데 썩 나서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도 그렇고 이 공당이라는 것은 원래 대선 후보들이 경선에 나오고 검증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흥행몰이도 하고 또 그 후보들의 실체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갑자기 추대를 한다, 모신다, 누구를 정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곤란한 건데 워낙에 여러 틀이 미흡하고 이제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대선 후보는 나와야 되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고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강용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의원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또 글도 올리는 걸 봤는데요. 참 쉽지 않는 것이죠. 여러모로 이래저래 안 되면 또 정강용 씨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정강용 씨라도. 정강용 씨는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사모 회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끔 굉장히 열심히 뒤를 바친 사람이죠. 그냥 모두가 다 알죠. 또 이번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한 분도 또 정강용 씨고 어느 정도 지략이라든가 리더십, 용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검증이 이제 된 분인데 아무튼 또 한편에는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주최한 분이 대통령 후보 한다 하면은 자기가 하려고 했는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공격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정강용 씨는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장에 보다는 그저 지금은 어떤 요식으로 공당으로 테두리를 갖추기 위해서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열심히 내부 시스템을 완비하고 저 다음의 선거에 어떤 성과를 내도록 하면 이런 긴 시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후보를 내가지고 10% 15% 이렇게 지지만 받은다면 그건 대성공이죠. 왜냐하면 10% 15%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그 당은 일정한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게 돼요. 다른 타 당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좋겠지요. 누군가 나와가지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버겁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네요. 아무튼 야권에서는 꽃놀이패다. 야권 입장에서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고, 내가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막 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는 이미 2위를 탈환했지 않습니까? 1위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후보가 양강이에요. 양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필승 전략이 뭐겠습니까? 지금 표를 줄 곳이 없이 고민하는 이 보수표, 누구를 찍어야 되나 갈 곳을 잃어버린 그 보수 표심을 끌어오는 게 필승 전략이 돼버린 것이죠. 끌어오는 것이. 유승민 후보 하면은 우파 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상황이고, 또 홍준표 후보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대구, 경북 이런 장년층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필승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쪽에 인위적인 연대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완주하겠다. 이와 같이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3파전 4파전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필승 전략은 보수 표심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럼 문재인 후보 필승 전략은 뭐겠습니까? 그걸 또 막아야 되겠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 부분을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냉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한 분탕, 이간질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뭐냐 하면은,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태극기 집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태극기 집회는 박사모다 이 테두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든, 국민이 생각할 때 그거는 박사모 집회다. 그럼 그게 아무리 커져도 국민민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커져도 그건 박사모 집회야. 그런데 왜 저렇게 커지나 이러면 조직을 동원한 거지 이렇게 이제 묶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넘었고, 현재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가는 주최측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계격파를 한다 이거죠. 리더들을 각계격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어. 또 저쪽에서 이 사람이 이게 문제네. 이렇게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같은 편이 쳐가면서. 그러면은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강용 씨는 이래서 문제가 있다, 저래서 문제 있다, 또 누구는 이래서 문제 있다, 저래서 문제 있다, 계속 하나씩 무너뜨리는데 그걸 표적을 정해놓고 집중으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날을 계속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서. 그럼 점점 또 그 지지층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점 아주 사소한 걸 막 계속 이야기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데요. 이런 것이 거기만 국한되느냐, 각 후보들한테도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럼 홍준표 후보 하면은 이게 잘못돼서 저게 잘못돼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심은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지면 자동으로 딴 데를 찾아가요. 물론 안철수 후보한테도 그 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또 문재인 후보한테도 당연히 들어오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고 중반전으로 가면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 집부터 짓는 거예요. 바둑을 뒤어도 아생연후 이 말이 있잖아요. 아생연후 타고 나서 그러니까 내 집을 좀 튼튼히 지어가면서 저그 집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건데 자기 집은 엉망으로 지어놓고 허점투성이를 해놓고 상대 집 뺏으러 가면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후보들이 출발할 때 내 지지층부터 단단히 다지고 조금 내 지지층하고 가까운데 뜻을 달리하고 있는 일종의 것도 집토끼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이해하고 끌어들여 놓고 그 여력을 가지고 저 바깥의 표를 공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토끼도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토끼 다 떠나버리죠. 그래서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 그리고 이제 천천히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선거라는 것은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길게 보고 해야 돼요. 국가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진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투표예요. 선거예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심해야 됩니다. 이거 감정으로 싫고 좋고로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만약에 감정으로 하고 싶다. 차라리 내가 찍고 싶은 후보, 내하고 이념이 같은 후보 거기 찍어야 되죠. 이제 그런 후보가 참말로 없을 때는 국가적인 가점에서 찍어야 됩니다. 선거의 기본은 내가 찍고 싶은 선호하는 후보, 내하고 이념이 같은 후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겠다 싶은 후보를 찍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을 때는 정말 그 마음 배제하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찍어야 되죠. 국가적인 관점. 이것은 평생의 나의 인생하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마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공격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정강용 씨는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장에 보다는 그저 지금은 어떤 요식으로 공당으로 테두리를 갖추기 위해서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열심히 내부 시스템을 완비하고 저 다음의 선거에 어떤 성과를 내도록 하면 이런 긴 시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후보를 내가지고 10% 15% 이렇게 지지만 받은다면 그건 대성공이죠. 왜냐하면 10% 15%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그 당은 일정한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게 돼요. 다른 타 당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좋겠지요. 누군가 나와가지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버겁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네요. 아무튼 야권에서는 꽃놀이패다. 야권 입장에서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고 내가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막 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는 이미 2위를 탈환했지 않습니까? 1위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후보가 양강이에요. 양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필승 전략이 뭐겠습니까? 지금 표를 줄 곳이 없이 고민하는 이 보수표. 누구를 찍어야 되나? 갈 곳을 잃어버린 그 보수 표심을 끌어오는 게 필승 전략이 돼버린 것이죠. 끌어오는 것이. 유승민 후보 하면은 우파 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상황이고 또 홍준표 후보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대구, 경북 이런 장년층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필승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쪽에 그런데 이 영남 쪽에 보통 보수 성향이 강하고 우파 쪽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쪽의 표심도 반은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다 이거지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직 그런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뭔가 마땅치 않고 야가다 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파표가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린 듯 하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도 안 후보와 국민의당 때리기에 나섰어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홍 후보가 방향을 달리 잡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죠? 어떻게? 홍 후보는 경선할 때부터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그때는 아마도 워낙에 문재인 후보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이 넘어가지 않냐 이런 일종의 조바심에서 국민의당까지 단일화 이야기를 했지 않냐 싶은데요. 원래 후보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단일화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것이 기본이죠. 저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할지라도 완주하겠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결집이 일어나거든요. 미리 단일화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표심이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저 사람 완주하지 못하겠다 해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홍 후보를 지지하긴 해야 되겠는데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하겠다니까 못마땅해서 지지 안 할 수도 있고 또 홍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는데 국민의당하고 단일화 하겠다니까 지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 어떻습니까?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은 지지 기반 자체가 더민주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 지역이고 또 모든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게 그러니까 홍 후보한테 이 우파 결집이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역대 선거에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굉장히 약세를 이제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야권의 후보들이
양자 대결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좀 특이한 선거 형태다. 특이한 대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모든 선거는 좌우 대결, 여야 대결 이렇게 양자 대결로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있네요. 홍준표 후보 우파를 결집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결국 보수표는 자기를 찍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영남 쪽에 보통 보수 성향이 강하고 우파 쪽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쪽의 표심도 반은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다 이거지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직 그런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뭔가 마땅치 않고 야가다 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파표가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린 듯 하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도 안 후보와 국민의당 때리기에 나섰어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홍 후보가 방향을 달리 잡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죠. 어떻게? 홍 후보는 경선할 때부터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그때는 아마도 워낙에 문재인 후보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이 넘어가지 않냐 이런 일종의 조바심에서 국민의당까지 단일화 이야기를 했지 않냐 싶은데요. 원래 후보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단일화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거의 기본이죠. 저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할지라도 완주하겠다를 무너뜨리고 싶은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태극기 집회는 박사모다 이 테두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든 국민이 생각할 때 그거는 박사모 집회다. 그럼 그게 아무리 커져도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커져도 그건 박사모 집회야. 그런데 왜 저렇게 커지나 이러면 조직을 동원한 거지 이렇게 이제 묶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넘었고, 현재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가는 주최측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계격파를 한다 이거죠. 리더들을 각계격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어. 또 저쪽에서 이 사람이 이게 문제네. 이렇게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같은 편이 쳐가면서. 그러면은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강용 씨는 이래서 문제가 있다, 저래서 문제 있다, 또 누구는 이래서 문제 있다, 저래서 문제 있다, 계속 하나씩 무너뜨리는데 그걸 표적을 정해놓고 집중으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날을 계속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서. 그럼 점점 또 그 지지층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점 아주 사소한 걸 막 계속 이야기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데요. 이런 것이 거기만 국한되느냐? 각 후보들한테도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럼 홍준표 후보 하면은 이게 잘못돼서 저게 잘못돼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심은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지면 자동으로 딴 데를 찾아가요.
물론 안철수 후보한테도 그 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또 문재인 후보한테도 당연히 들어오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고 중반전으로 가면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 집부터 짓는 거예요. 바둑을 뒤어도 아생연후, 이 말이 있잖아요. 아생연후. 살고 나서 그러니까 내 집을 좀 튼튼히 지어가면서 저 집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건데, 자기 집은 엉망으로 지어놓고 허점투성이를 해놓고 상대 집 뺏으러 가면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후보들이 출발할 때 내 지지층부터 단단히 다지고 조금 내 지지층하고 되는 것이죠. 누구를 갑자기 추대를 한다, 모신다, 누구를 정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곤란한 건데, 워낙에 여러 틀이 미흡하고 이제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대선 후보는 나와야 되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고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강용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의원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또 글도 올리는 걸 봤는데요. 참 쉽지 않는 것이죠. 여러모로 이래저래 안 되면 또 정강용 씨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정강용 씨라도. 정강용 씨는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사모 회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끔 굉장히 열심히 딜을 바친 사람이죠. 그냥 모두가 다 알죠. 또 이번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한 분도 또 정강용 씨고, 어느 정도 지략이라든가 리더십, 용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검증이 이제 된 분인데, 아무튼 또 한편에는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주최한 분이 대통령 후보 한다 하면은 자기가 하려고 했는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공격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정강용 씨는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장에보다는 그저 지금은 어떤 요식으로 공당으로 테두리를 갖추기 위해서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열심히 내부 시스템을 완비하고 저 다음의 선거에 어떤 성과를 내도록 하면 이런 긴 시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후보를 내가지고 10% 15% 이렇게 지지만 받은다면 그건 대성공이죠. 왜냐하면 10% 15%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그 당은 일정한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게 돼요. 다른 타 당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좋겠지요. 표 갈라지면은 정권이 넘어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단일화하자, 이게 단일화 기본이거든요. 약자가 먼저 단일화하자 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방향이 좀 잘못됐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우파를 결집시키려면 우파들의 심리를 잘 읽고 결집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바깥 토끼 잡으러 다녀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표가 안 나와요. 자, 우파 의식을 한번 볼까요? 이 박 전 대통령 탄핵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우파도 박 전 대통령이 참 잘못했다 하고 싫어하는 그런 우파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죄가 없다,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파도 많다고 말이에요. 또 설령 잘못됐다 생각해도 탄핵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파도 있고, 탄핵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속까지라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제 그와는 달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안보가 위태스럽다. 이 모든 움직임이 정말 국가가 위태롭지 않냐, 이래 가지고 거기에 결집돼서 나오는 그런 애국 시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 탄핵이 타당하다 보는 우파든 타당하지 않다 보는 우파든, 대체적으로 우파는 안보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북한하고 연관되면은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뭐 본능이라도 해도 좋고, 쭉 역사적으로 경험이라도 좋고 이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층에는 그게 많이 희석돼 가지고 희박하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보 면을 강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걸 강조하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마음도 이로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이렇게 결집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게 좋았다는 거죠. 좀 안타깝다.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억울하다 하고 지지하지 않습니까?